안녕하세요.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고 또 내 마음속에 아주 풍성한 정원을 가꾸는 법. 오늘 저와 함께 그 지혜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혼자 남겨지는 게 너무 두려워서 누군가에게 계속 매달리게 되는 경험이요. 이런 관계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소진되고 지쳐본 적이 있다면 아마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좋은 길이 되어줄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내 안에 텅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내 인생의 중심에 정작 나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이 휑한 느낌, 텅 빈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다른 누군가로 그 공간을 채우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아주 잠시뿐인 착각일 뿐입니다. 자, 그럼 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문제를 정말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영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여기엔 평생 다른 사람의 인정만을 갈구하며 살았던 마츠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혼자가 되는 걸 피하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다른 사람을 찾아 헤매죠. 심지어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조차 절대 놓지 못해요. 바로 이 대사가 마츠코의 비극을 한마디로 보여줍니다. 그녀에겐 혼자 있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차라리 폭력마저 감수했던 거죠. 이처럼 관계에 대한 의존은 우리를 자기 파괴적인 길로 이끌 수도 있어요. 그녀의 삶은 타인을 통해서 자신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마츠코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밖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 길을 잃게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시선을 다시 우리 내면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아주 오래전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요, 사람이 죽으면 신 앞에서 딱 두 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죽은 사람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이 질문이 사실 모든 관계의 진짜 시작점이 되는 거죠.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삶이 나에게 기쁨인지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거든요. 내가 나 스스로를 기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삶에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쵸? 자,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나 자신을 환대하고 내 안에서 기쁨을 찾는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 세 단계입니다. 먼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꼽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존재 자체를 긍정하고 마지막으로 오롯이 나만을 위한 기쁨의 시간과 공간을 찾아 나서는 거죠. 우리는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기 참 쉽지만 사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들지 않은 도로를 걷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또 싫든 좋든 위기의 순간에 내 곁을 지켜줄 가족과 친구들도 있고요. 이렇게 내가 이미 얼마나 많은 것들로부터 지지받고 있는지 헤아려 보는 순간 비로소 내 존재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환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에너지 수준, 그러니까 내가 가진 사회적인 용량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일종의 내 에너지 사용 설명서를 갖는 거죠. 한 번은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자꾸 짜증을 내는 스스로가 너무 싫어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대요. 하지만 그녀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상담이 아니라 그냥 잘 먹고 푹 자고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거였어요. 때로는 문제가 정신적인 게 아니라 단순히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사람마다 타고난 에너지 총량이 다르다는 거죠. 외향적인 사람은 외부 활동으로 에너지를 빵빵하게 채우지만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재충전하거든요. 내 에너지 유형도 모른 채 남들 따라가다 보면 금방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는 국어랑 수학이 둘 다 필요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재밌죠? 국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주제를 파악하고 수학을 통해서 내 능력의 한계, 즉 내 분수가 어디까지인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무리하지 않고 내 페이스대로 관계를 즐길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모임에 갔다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먼저 일어나는 것. 또 내가 감당하기 힘든 모임의 수를 줄이는 것. 이건 친구를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에너지 수준에 맞게
관계의 깊이와 빈도를 현명하게 조절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혼자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힘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외로움과 고독의 중요한 차이가 한눈에 보이죠? 외로움은 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된 고립감이라면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외로움에 머물 게 아니라 이 고독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방을 하나씩 더 만들어갈 수 있어요. 내면 세계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공간이 딱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들일 여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 개의 방이 있다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초대할 공간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넓어진 마음의 공간에 씨앗을 뿌리고 꽃과 나무를 심으면서 풍성한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정원은 외부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아주 단단한 중심이 되어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면 정원에 어떤 기쁨과 지혜 그리고 평온의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